완도에서 미역 폐사가 의심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성 7, 8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AI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미김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됐습니다. 전남 김 수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해당 교장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미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완도에서 미역 잎이 떨어지거나 폐사가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이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 전남도 관계자들이 채취한 미역의 길이를 자로 잽니다. 바닷물을 퍼올려 수온과 염분, 영양염 농도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합니다. 양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사 피해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최근 완도 미역 양식장에서 폐사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합동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1m 넘는 미역이 자라야지만 올해는 이렇게 생육이 부진한 미역만 남아 있습니다. 전남도는 완도에서 생산한 미역 29만여 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만 2천 줄이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화읍과 복일면, 금일읍 등 일부 해역에서는 폐사 피해가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수온 변동이 적은 연안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군은 지역별 수온과 조류 흐름, 입식 시기의 차이로 피해 규모가 달라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 했었던 시료 채취랑 이제 별도로 오늘 또 다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처음 입식했던 시기랑 그다음에 지금 후에 입식했던 그 미역과 차이를 한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올해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다고 호소합니다. 또 생산된 미역의 상당 부분이 전복 양식 먹이로도 활용되는 만큼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나야 한번 40%, 50% 이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역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죽은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현재까지 고수온과 수온 정체, 영양염 부족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 전남 미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군에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완도군은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의 어업 재해 여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조미김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전남 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이 없거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식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예외 적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미김이 해당 면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전남도는 미국으로 수출된 김 물량의 98.5%가 조미김으로 이번 관세 면제 조치가 조미김 중심의 수출 구조와 맞물려 실질적인 수출 확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교육청 지부가 전남교육청에 허위 출장과 폭언 등을 일삼은 A 교장의 즉각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남교육청 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 A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내뱉고 전보를 강요하는 등 비위가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장 중심의 인사, 권한 구조에서 반복되는 일반직 공무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내부 고발을 받고 지난 9월부터 감사를 실시해 이달 16일 인사위원회에 A 교장에 대한 징계와 교직원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성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부의장은 23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는 이제 도시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진단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제2의 개항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고 목포시 의원과 도의원, 전남 사회서비스원장 등 행정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 정치가 아닌 실행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백 기반의 미래 산업의 전환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늘리기, 재정구조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인구 50만 에너지 거점 도시, 1000만 여행자 도시,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 건설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항공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23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기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하지만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설치돼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항이나 비행장 시설 또는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을 위반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로컬라이저를 관련 기준에 맞춰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와 국토부가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관리 책임을 통감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주기를 맞아 이달 29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합니다. 합동분향소는 전남도청 1층에 마련됐으며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도민 누구나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은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이달 29일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립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8기 도정 성과를 돌아보며 AI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대부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고일산 10조 원 시대 개막과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을 AI 에너지 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김영록호는 재정 확충과 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도정의 체질 개선에 나서왔습니다. 7년이 흐른 현재 전남도 국고 예산은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고 예산 규모 역시 80% 증가했습니다. 산업 분야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2차 전지와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55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고 AI 데이터 센터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등 미래 산업 기반도 대거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도민 1인당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모두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전남의 주요 경제 지표는 전국 중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반 마련 등 정체됐던 현안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AI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남 대부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전남에 다시 오지 않을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무려 444기가와트에 이르는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국 유일 전남 전역에 지정된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해서 아리백 산단과 첨단 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를 구축해 AI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을 과학기술진흥의 원년으로 삼아 나주에는 국가핵융합 연구 거점을, 고흥에는 K우주항공 방산 혁신벨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에는 AI와 탈탄소 기술을 접목해 산업 구조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암 광주 초고속도로와 COP33 유치 등을 통해 관광과 교통, 문화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초광역 관광벨트 조성에도 나섭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탄탄한 의료 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꿈꾸는 자만이 미래를 열고 도전하는 자만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05년 새해 저와 공직자 모두는 원대한 꿈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전라남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AI 에너지 대전환을 향한 전남의 청사진이 산업 현장과 지역 곳곳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올해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3등급 상승, 종합청렴도 2등급 상승 등 청렴도 평가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평가에서 해남은 2, 3등급에 머물렀지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권익위가 해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1곳을 대상으로 청렴 시책 추진 노력과 민원인의 체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산정됩니다. 순천 신대천 정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신대천 1.2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하천의 치수 기능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산책 동선과 휴식 공간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안전한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도군이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도 공용터미널 시설 개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진도군은 공용터미널 건물 외벽 강화와 차고 교체, 냉온풍기 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상형 전기버스 한 대를 도입해 일반 이용객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한국산업은행이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첨단 기업 전남 유치로 지역 균형 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협력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양 컨테이너 상하차장 경사로에서 밀리는 컨테이너 운반 차량을 막으려던 60대 운수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양경찰은 지난 22일 저녁 7시 50분쯤 도이동의 한 컨테이너 상하차장에서 A씨가 컨테이너 운반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었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A씨는 당시 운반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경사진 상하차장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진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 10분쯤 강진군 벽영별의 한 마을주택에서 실종됐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하루 전인 21일 밤 10시쯤 지인을 통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